안녕하십니까, 미즈놀 팀장입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즈놀의 속보 뉴스. 일단 트럼프의 두 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속보 뉴스 시작으로 해서 종목 뉴스까지 좀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 본인 수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에 두 번째 암살 시도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고요. 전 대통령이죠. 사법당국은 도주하던 용의자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 경호국과 현지 경찰에 따르면, 자, 현지 시각 오늘 오후입니다. 주말마다 이게 골프를 쳐야 되나? 아무튼 플로리다죠. 예, 골프 쳐야죠. 네, 골프 치는 것까지 딴지 얼마 안 되죠. 자, 웨스트팜 비치 트럼프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했는데요. 트럼프 대선 캠프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인근에서 총격이 있은 뒤로 안전하다고 밝혔고요. 비밀 경호국도 그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자,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던 중에 경호국 요원이 무장한 용의자를 발견해 사격했습니다. 한 남자가 골프장 밖에서 울타리를 향해 AK 유형 소총의 총구를 들이댔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몇 톨 앞서가고 있던 경호국 요원이 이를 포착해 대응했습니다. 자, 남자는 소총을 떨어뜨리고 SUV를 타고 달아났는데 북쪽으로 도주했고 골프장이 위치한 팜비치 카운티 인근 마틴 카운티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고요. 골프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동안 부분적으로 폐쇄된 상태지만 울타리 밖에서 골프 치는 사람들이 보이는 지점이 몇 곳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자, MBC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당시 5번과 6번을 사이에 있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자, FBI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로 보이는 것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전하다고 해서 안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X에서 그가 안전에 기쁘다. 미국의 폭력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번 총격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 약 2달 만에 발생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3일 펜실베니아에서 야외 유세 도중에 오른쪽 뒷부분을 맞는 부상을 당했죠. 자, 여러분, 이 좀 판세가 좀 묘하게 좀 돌아가는데요. 자작극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난번 암살 시도 이후에 트럼프의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갔죠. 그렇죠? 하지만 섣부른 또 예측은 아니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굳이 여기서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그렇다. 요 소식 일단 전해드리고 안전하다는 것 자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연준이 이번 주에 스몰 컷을 할 것인가, 빅 컷을 할 것인가, 25bp를 할 것인가, 50bp를 할 것인가 하긴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영상 좀 전에 올려드렸으니까 이 뉴스 영상 끝부분에 붙여드릴 테니까 계속 이어서 보시기 바라고요. 여전히 이스라엘 쪽 중동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예멘에서 또 탄도미사일이 날아왔다네요. 이스라엘 중부 영공에서 일단 격추했다고 하는데 참 아무튼 좀 분위기가 좀 묘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해리스 부통령이 흑인 지지자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가 우리의 비전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현지에서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나 제가 정확하게 소식을 좀 전해드리자면요. 아시다시피 해리스 등판 전에는 트럼프가 월등히 앞서고 있었잖아요. 바이든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해리스가 딱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부터는 이제 허니문 시즌이라 그러죠. 그래서 바이든 때문에 기저 효과가 있었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해리스가 쫙 앞서갔다가 그 허니문의 버블이 좀 꺼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9월 10일 날 딱 지난주죠. 트럼프와 해리스가 TV 토론 맞붙었을 때만 하더라도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그냥 또이또이 거의 똑같았다 보면 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TV 토론에서 해리스가 대박을 쳤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전제는 미국의 선거는 한국하고 틀려서 그렇게 직선제가 아니라 선거인단 선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중적 지지도가 앞서도 선거인단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늘 있는 곳이 미국의 선거 제도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
힐러리가 트럼프한테 진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론은 해리스가 좀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까지 2번 TV 토론을 했잖아요. 첫 번째 바이든하고 하고 이번 해리스하고 하고 그래서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안 한다 했는데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기사가 또 나오죠. 그렇죠. 트럼프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분위기 봐가면서 이제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항공업계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온 보잉이 아시다시피 이딴 품질 결함으로 인해서 지금 사상 최대 경영난에 지금 봉착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표적인 가전회사가 어딘지 아시죠? 제너럴 일렉트릭 GE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몰락하고 있습니다. 회계상의 숫자 게임이 드러난다 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인텔의 모습을 봐도 결국 혁신을 저버린. 근데 뭐 인텔까지 안 가도 여러분 지난번 애플이 아이폰 16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저는 안 바꾸는 쪽으로 좀 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쯤 되면 고 스티브 잡스가 다시 부활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애플의 모습 속에서는 혁신을 찾아보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애플은 이제는 제너럴 일렉트릭, 코카콜라와 같은 가치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좀 답답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 버핏도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엄청 팔고 애플 주식도 계속 줄이고 있다는데 자 미국의 포드 자동차 아시죠? 2년 만에 인도 남부 차량 생산을 재개했다는 소식이네요. 해외 수출 집중하기 위해라고 합니다. 뭐 해외 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지금 미국 내수 경제도 상당히 좀 안 좋거든요. 자, 오픈 AI가 자금 조달 외에 대출까지 포함해 총 100억 달러가 넘는 자금 확보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샘 알트만이 이끌고 있죠. 이 오픈 챗 GPT 저쪽도 돈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애플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도록 할까요? 이쯤 되면 이제 버려야 된다. 중고 시장에서도 찬밥 먹고 있는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팀 쿡이 처음으로 CEO 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만든 첫 번째 작품 맞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비전 프로 나왔을 때 언론들이 호들갑 떨 때 노노노 아니에요. 이거 실패작이에요. 이거 안 팔릴 겁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희 회사가 이쪽 계통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시장의 현실을 잘 알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더 안 좋답니다. 애플의 MR 혼합 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의 3분기 미국 내 판매량이 출시 초기 4분의 1 수준인 2만 대에서 3만 대에 그칠 것이라고 하는 참으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격 낮춰야 된다니까요. 가격 낮춰야 되고 무게를 떨궈야 돼요. 무게를 가볍게 해야 돼요. 배터리를 전에 얹어가지고 지금 막 이 뒷목이 막 뒷목 잡히던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생일을 맞이해서 헤드셋 요즘 그 노이즈 캔슬레이션 헤드셋이라고 이게 미국의 그 대학교에 전문 애들을 보면 다 목에 하나씩 걸고 다니잖아요. 소니께 메인이죠. 근데 지금 독립군의 후손이라서 지금 굳이 소니 걸 사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 지금 이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아들들한테 이제 선물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쪽을 이렇게 쭉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소니 것도 알아보고 있고 보스 것도 알아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비츠, 파워비츠 아시죠? 근데 파워비츠 제품을 제가 어제 코스코에 가서 하나 사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무거워요. 그리고 이게 르브론 제임스가 광고했던 거잖아요. 이 귀를 쫙 누르는 이 압력이 너무 강해서 이게 안 그래도 비염 때문에 숨도 못 쉬겠던데 싫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제 저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제품들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거지만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게 무거우면 안 된다. 무거우면 안 되지. 무거우면. 지금은 셀폰이든 뭐든 가벼우면서도 뭔가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 IT 테크 유튜버들의 영상을 쭉 보면서도 소니 놈들이 잘 만들긴 잘 만들어. 저도 아들과 한번 써봤거든요. 가벼우면서 막 귀를 따뜻하게 덮으면서 한겨울에는 귀마개도 되면서 아주 좋은데 캘리포니아는 다시 그렇지는 않죠. 아무튼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 보면 종목별 뉴스인데요. 최소한 요 정도 뉴스는 이번 주에 꼭 알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했거든요. 디스코드 방에도 올려드렸는데 디스코드는 미주노래 공부방입니다. 공부방 들어오기 원하시면 우주여행 멤버십 가입한 이후에 밑에 우주 6기 지원하시면 되거든요. 하단 보이시죠? 자 일단 JP모건 체이스인데요. 2025년 은행의 순이자 수입에 대한 기대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매도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꺾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파네요. 버커헤셔가. 근데 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CEO는 또 여전히 뭐 버커헤셔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는데 속은 쓰리겠죠. 그렇죠? 어찌 됐든 버커헤셔가 대거 주식을 매각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웰스파고도 미국의 통화감독청이 자금 세탁 탐지 및 국제 제재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대출 기관에 대한 집행 조치를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웰스파고는요, 일단 미국에 있는 은행들 중에 참 많은 은행이에요, 쟤네가. 제가 옛날에 또 부정 저질러 가지고 또 벌금 엄청 두드려 맞고 웰스파고가 좀 거시기 하거든요. 아무튼 좀 근데 이 주가 움직임은 또 은행주들 중에 은행주답지 않게 굉장히 변동폭이 좋아요. 위로 아래로. 자, 오라클 소식입니다.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거대 기업이 분석가의 추정치를 넘어섰고요. 현재 회계 연도인 2025년의 매출 및 EPS 지침과 매출 전망 모두 높인 분기 실적을 게시한 후에 장중에 14%이랑 급등했습니다. 야, 오라클이 참 14% 급등하는 모습을 보다니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자, 오라클은 또한 향후 3년간의 야심찬 성장 계획을 제시하여 주가 목표를 높인 월간 분석가들을 들뜨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14% 급등은 버블입니다. 자, 아도비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도비는 마이너스 8.47%였죠. 일단 어닝에 예측을 뛰어넘는 괜찮은 3분기 어닝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가이던스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달렸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이제 한계인데 대부분의 시장의 IB들은 이 주가 목표 가격을 계속 반복하긴 했는데 아도비가 AI 수익화 증가로 인한 수익 증가를 감안할 때 너무 좀 보수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테슬라 소식입니다. 전기차 판매가 계속 약세를 보인 후에 분석가들이 이거 이 조정했잖아요. 판매치. 그렇죠? 배송 숫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9% 이상 급등했습니다. 와우. 일주일 동안. 네. 아마도 10월 10일에 있는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둔 일단 테슬라는 여러분 아시죠? 한번 가겠다고 마음 먹으면 가잖아요. 그리고 안 가겠다 싶으면 밑으로 빠지고 이것도 상당 부분 버블이 속해 있습니다. 모더나 소식입니다. 자, 8% 가까이 빠졌습니다.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JP모건이 2025년부터 연구개발 예산을 20% 삭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거든요. 자, 물론 미국에도 여전히 코로나 환자 발생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핵심은 코로나 환자의 발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망자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걸렸다는 사람들은 있지만 코로나 걸려서 죽었다는 사람들은 이제 없잖아요. 그렇죠? 뭐 기저질환과 연결된 사망자는 있지만 항상 여러분 백신을 접근하실 때 백신주를 접근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보잉입니다. 자, 4% 이상 하락하면서 주간 실적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항공기 제조업체의 주가가 노동조합이 새로운 계약을 거부하고 이제 보잉이 또 노조 문제가 또 일어났습니다. 파업을 발표하면서 또 하락을 했고요. 자, 이 대표적인 기종이죠. 737, 777, 767 제트기 작업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악재들이 터지면서 주가가 한 주 동안 출렁였는데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는 FOMC 금리 발표에 촉각을 지금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영상을 녹음하는 시간이 9월 15일 딱 9월의 중순이네. 오후 5시 17분인데 한번 볼까요? 선물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와, 대박. 2시간 전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꺾였거든요. 바로 급등으로. 와, 한번 비트코인 볼까요? 비트코인
6만 불. 비트코인은 근데 6만 불 회복을 못 하네요. 꺾여서. 일단 선무시장이 지금 반등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 근데 이게 사실 끝날 때까지 계속 가져야죠. 초반에 이런 급등은 사실 그닥 좀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사려고 하는 허머 EV 광고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한번 살짝 클릭을 해볼까요? 광고거든요. 자, 허머 EV 사고 싶은데 얘를 살까?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살까? 예, 해서 캠핑카로 해서 놀러 다니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 멋있죠, 여러분? 참 멋있는 것 같아. 리스 한 달에 36개월에서 한 1000불이면 되네. 그렇죠? 리스 하면 허머. 그동안은 가스비 때문에 단종됐다가 전기차로 다시 한 건데 허머. 멋있는 것 같아. 그렇죠? 아니 이렇게 멋있는 차를 만드는데 너네 주가는 왜 모양이니? 아무튼 자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속보 뉴스로 여러분들께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